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대접에다가 국물도 많이 건더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걸 탕이라고 그러고요. 국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 그릇에다가 건지기는 좀 호롤하게 집어넣고 국물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밥을 말아 먹을 때 보통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찌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좀 국보다는 조금 간이 센 듯하게 해가지고 이런 뭐 즉석 냄비에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서 건더기도 좀 중간 정도로 있고 국물도 중간 정도로 있어가지고 간이 센 듯한 걸 찌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치라고 하는 거는 건더기는 좀 많이 하면서 국물은 조금 적게 하면서 간이 좀 이렇게 짭짤한 거를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찌개를 하는 거를 조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러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올랐거든요. 이렇게 끓어올랐을 때 여기다가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끓여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뭐냐면 감자도 넣어주시고, 네, 여기다 두부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양파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조개도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조개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두부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두부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두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끓어오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고추장 양념이랑 하면 되거든요. 자, 고추장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장 양념하기 전에 거품이 떴네요. 거품을 이제 걷어주셔야 될 텐데, 고추장 양념을 한 다음에 거품이 뜨면은 그거는 막 양념들을 건져버리는 결과니까, 이렇게 양념하기 전에 거품 뜨는 거를 이렇게 걷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수저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저에 이렇게 물을 씻으면서, 물에 수저를 씻으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걷는 거죠. 왜? 집에서는 이렇게 거품 걷은 다음에 싱크대에다 탁 털어버리죠? 그렇게 하시면 어른들 보면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떠가지고 수저를 씻으면서 거품을 걷어주면은 거품이 깨끗하게 잘 걷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품이 걷어지면요. 여기다 고추장을 넣어주는데요. 오늘 고추장 여기다 넣는 거는, 네, 이렇게 사온 고추장이에요. 집에 있는 고추장을 넣을 때는 가감을 해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추장, 사온 고추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으로만 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또 고운 고춧가루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추장으로 하면은 또 텁텁해진다고 싫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찌개는 고추장도 조금 집어넣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아주 얼큰한 맛을 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을 건데요. 굵은 고춧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얼큰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이제 다진 마늘을 넣어야 되겠죠? 다진 마늘 여기다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간이 모자랄 때는 간장으로 간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간장으로 제가 간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고추장이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서 맛을 맞출 때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게 되면 조금 씁쓸한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고추장이나 된장을 가지고 국이나 찌개를 끓였을 때 싱거울 때는 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장이라고 하는 건 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달짝지근한 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한번 맛을 보시고요. 싱겁다고 했을 때는 간장으로 간을 한다는 얘기죠. 국간으로는 좋은데요. 찌개간으로는 싱겁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는데요. 간이 지금 참 좋은 이유가 멸치국물하고 다시마로 맛을 낸 국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찌개의 맛이 그냥 입에 쫙 달라붙는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조미를 구태여 집어넣지 않아도 굉장히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는 찌개가 지금 완성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완성 그릇에다가 한번 떠서 담아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완성 그릇을 이렇게 해놓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오늘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그릇에다 담지만요.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즉석에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그 끓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냥 뜨거워서 호호 불면서 먹는 그 맛이 되는 거는 아마 참 많은 분들이 그런 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개두부찌개를 완성을 시켜놨는데요. 저녁에 해보셔도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 북어포 조림. 북어포 2마리, 껍질 벗긴 볶은 땅콩 2분의 1컵, 흑임자 1 작은술, 식용유, 녹말가루 약간. 조림장에 들어갈 참기름 1큰술, 맛술 4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토마토 케첩 4큰술, 물엿 2큰술, 고추장 2큰술과 고운 고춧가루 2 작은술, 간장 약간, 물 5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북어포 조림을 제가 만들 건데요. 사실 북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북어국, 북어찜, 북어구이 다 좋아하는데요. 북어포 조림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북어를 손질을 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북어포를 이렇게 물에다 잠깐 적실 때는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로 잘라서 두세요.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두셨다가 이 머리를 가지고서 나중에 국물 낼 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북어 머리는 국물 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지느러미 같은 거는 전부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물에다가 이걸 다 적셔주는 거예요. 물에다 적셔가지고 꼭꼭 물기를 짠 다음에 가시 같은 걸 골라내서 한 입 크기로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북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어포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인데요. 껍질은 제거하지 마세요. 껍질이 들어가야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북어포는 한 입 크기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땅콩 같은 거는 속껍질을 다 벗겨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콩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재료를 갖다가 가지고서 북어포 조림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북어포를 여기다 이렇게 넓은 유리볼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넣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녹말가루를 넣어주세요. 마른 녹말가루를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서 고루고루 북어포에 녹말가루가 이렇게 묻게끔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네, 북어포에 녹말가루가 고루고루 묻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럴 때 북어포가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녹말가루가 너무 많이 묻거든요. 그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수제비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북어포의 그 수분은 꼭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첨벙첨벙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불의 온도는 한 105, 60도에서 이렇게 튀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50도를 모를 경우에는 보통 소금을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튀겨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주재료를 하나 집어넣어 봐가지고요. 곧바로 기름에서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160도. 기름 속에 잠깐 잠겨가지고 하나, 둘, 셋에 떠오르면 150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북어포를 갖다가 기름 속에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요.